안녕하세요. 집랩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오는 이슈 하나를 데이터와 구조 중심으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기사 보시면 이런 제목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외국인 매수 폭증, 중국인 매수의 집값 들썩, 서울 아파트, 외국인 쓸어간다. 이런 기사들을 쭉 보다 보면 이러다 우리나라 집이 다 외국인 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까지 드실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 통계를 딱 열어보면 전국 기준으로 외국인이 가진 주택 비중이 아직 1%도 안 된다는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집랩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외국인 매수 실제로 얼마나 영향이 있는가? 이 질문을 숫자와 구조만 가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정적인 이야기, 누가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국토교통부 공식 통계랑 국가통계 포털에 올라온 숫자, 그리고 최근 정책 변화를 바탕으로 외국인 매수가 우리 시장에서 어느 레벨의 변수인지 차분하게 짚어볼게요. 먼저 오늘 이야기 세 줄 요약부터 드리면요. 첫째, 전국 기준으로 외국인 소유 주택은 2025년 6월 말 기준 10만 4천 호, 0.53%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아주 작은 비중이에요. 둘째, 그런데 이 0.53%가 수도권 아파트, 특정 단지에 몰려 있어서 그 동네 사는 분들 입장에선 체감 비중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셋째,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외국인 매수는 전국 집값의 방향을 바꾸는 메인 변수가 아니라 거래가 얇은 구간에서 가격을 튀게 만들 수 있는 국지적 증폭기 정도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요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제 숫자부터 간단히 보죠. 국토교통부가 매년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를 발표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가진 주택이 약 10만 216호, 전체 주택의 0.52% 수준입니다. 기후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통계를 보면 외국인 소유 주택 수는 10만 4,065호로 조금 늘었고 전체 주택 1,965만 호 중 0.5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에서 보면 1%도 안 되는 0.5%대의 작은 비중이다. 이게 첫 번째 팩트입니다. 여기에 토지까지 합쳐서 보면 어떨까요?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는 2억 6,790만 5천 제곱미터, 전체 국토 면적의 0.27% 수준입니다. 2025년 6월 말에도 이 비중은 여전히 0.27% 근처에 머물러 있고요.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집이든 땅이든 전국 평균으로는 아직 꽤 작은 비중이다 라는 걸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표만 보고 이야기하면 외국인 매수가 한국 집값을 다 끌어올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오죠. 아니, 통계는 0.5%라고 하는데 우리 동네 분위기는 훨씬 더 외국인 비중이 큰 것 같은데. 여기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 집중입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 통계를 보면 외국인이 가진 주택 10만 4천 호 중 경기가 약 4만 1천 호, 39%대, 서울이 약 2만 4천 호, 23%대, 인천이 약 1만 1천 호, 10%대입니다. 이렇게 수도권에만 약 7만 6천 호, 비중으로는 70%가 훌쩍 넘게 몰려 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0.5%인데 수도권 아파트라는 좁은 시장 안에서 보면 이 숫자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더 들어가 보면 경기 안에서도 부천, 안산, 수원, 층, 평택, 인천에서는 부평 등 산업단지 인근 시군구에 외국인 주택이 많이 모여 있는 걸 국토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동 단위, 단지 단위로 보면 체감 비중이 10%, 20%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전국 평균 0.53%가 아니라 우리 단지 안에서는 숫자가 확 달라지는 구조인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 아파트, 공동주택 위주라는 점입니다. 주택 유형을 보면 외국인 보유 주택의 상당수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보다는 가격이 잘 드러나고 거래가 공개되는 아파트에 외국인 수요가 많이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 체감은 이렇게 됩니다. 농촌의 단독, 다세대 비중이 높은 동네에서는 외국인 잘 못 봤는데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고요. 반대로 어느 역세권 신축 아파트, 산업단지 인근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생각보다 외국인 내수가 꽤 많이 들어오는 느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체감이 나온 거죠. 세 번째 포인트는 실거래 상단 효과와 언론 헤드라인입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이 고가의 몇 건을 매수하게 되면 그게 바로 실거래 신고가 상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상단 가격은 호가를 올리는 기준이 되고 외국인들이 어느 아파트를 쓸어 담고 있다 라는 기사 제목이 되고 커뮤니티, 단톡방에서 도는 캡처 이미지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비중 0.5%의 외국인 매수가 심리, 체험상으로는 5에서 10% 이상 되는 듯한 효과를 내버린 거죠. 그래서 전국 평균만 보면 작은 변수인데 수도권 특정 단지로 좁게 들어가 보면 꽤 거슬리는 존재감으로 바뀌어 보이는 겁니다. 지제 국적 구조랑 토지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국토부 통계를 요약한 자료를 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의 국적 비중은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계가 56%, 미국이 21.9%, 캐나다가 6.3% 정도입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도 구조 자체는 비슷합니다. 국토부 발표를 인용한 기사들을 보면 여전히 중국계가 약 5만 9천 호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미국, 캐나다, 대만, 호주, 베트남, 일본 등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중국 자본이 수도권 아파트를 산다, 이런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가야 합니다. 중국인이 절대 다수다라는 이미지 자체는 국적 비중상 어느 정도 근거가 있지만 그게 곧 한국 집값의 주된 상승 요인이 중국 자본이다라는 주장으로 바로 이어진 건 통계적으로는 과장현상입니다. 비중이 56%라는 건 외국인 중에서 중국계 비중이 높다는 뜻이지 전체 시장에서 중국계가 큰 손이라는 뜻은 아니니까요. 토지 쪽도 잠깐 보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는 2억 6천만 제곱미터대, 전체 국토의 0.27% 수준입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도 비중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용도를 보면 주거용뿐 아니라 공장용, 기타 용도 비중이 꽤 큽니다. 즉, 토지 쪽은 부동산 투자라기보다는 산업, 생산 활동과 연계된 수요도 섞여 있는 구조입니다. 이걸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외국인 비중 0.5%대, 수도권, 아파트 중심, 중국계 비중이 크다. 토지는 비중 0.27%, 공장, 기타 용도가 많고 미국계 비중도 상당하다. 이 구조만 놓고 보면 외국인이 전국 집값을 좌지우지한다는 식의 서사는 데이터와는 거리가 있다는 걸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값에는 실제로 얼마나 영향이 있는 거냐? 이건 크게 세 층으로 나눠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층은 전국, 장기 레벨입니다. 전국 단위에서 가격의 장기 레벨을 움직이는 건 경제학적으로 보면 거의 항상 비슷합니다. 인구와 가구 수, 소득 수준과 금리, 공급량과 도시계획, 이 세 축에서 큰 변화가 나와야 장기적인 가격 레벨이 의미 있게 바뀝니다. 외국인의 0.5%대 보유 비중만으로 전국 집값이 올라가거나 내려간다고 보기는 힘들고 장기적인 방향성은 여전히 거시 변수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 층은 수도권, 핵심지 레벨입니다. 여기서는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수도권 비중은 70% 이상이고 그 중에서도 신축 아파트, 격세권, 산업단지 인근 대단지에 외국인 수요가 몰려 있으면 이 구간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실거래 상단을 끌어올리고 이 단지는 외국인 선호 단지다 라는 라벨을 붙이고 결과적으로 심리와 호가를 자극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적은 시기에는 그 영향이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거래가 5건밖에 안 나오는 단지에서 그중 2건이 외국인의 고가 매수로 찍힌다고 하면 실거래 평균, 상단, 그리고 그걸 보고 따라 붙는 호가는 외국인 거래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겠죠. 이 레벨에서는 외국인을 전국 시장의 주연이라기보다 얇은 거래를 흔드는 레버리지 수요 정도로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세 번째 층은 특정 단지, 호가, 심리 레벨입니다. 여기서는 정말 작은 비중의 거래도 체감 영향이 크게 와닿습니다. 실거래가 상단 한두 건, 커뮤니티에 올라온 외국인 매수가 한두 개, 뉴스에 실린 중국인, 어느 단지 집중 매수 기사 한두 개. 이게 합쳐지면 실제 통계 비중과 관계없이 그 단지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수요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국 장기 레벨에서는 외국인 매수는 메인 드라이버가 되기 어렵다. 수도권 핵심지 레벨에서는 일부 구간에서는 상단 가격을 당겨 올리는 요인으로 작동 가능하다. 단지 심리 레벨에서는 체감 영향이 실제 비중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기 쉽다. 결국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레벨에서 외국인을 보고 있는가? 이걸 먼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서도 전망을 단정하기보다는 구조적인 변수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구역입니다. 국토부는 2025년 8월 21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일정 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토지, 주택을 살 때 추가적인 허가 절차를 거치게 해서 매수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국토부 발표에서도 이 조치 이후 외국인 보유 토지, 주택 증가율이 앞으로 더 둔화될 걸로 본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취득세, 재산세 같은 세제, 자금 출처 조사 강화, 고가 주택 매수에 대한 추가 점검 같은 도구를 통해 외국인 매수를 과열 국면에서만 조절하는 방향으로 수위 조절을 해왔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정책 방향은 대략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외국인 비중이 아직 1% 미만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메인 이슈로 보진 않지만 수도권, 핵심지, 고가 단지에서 가격을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은 인정하고 과제, 세제, 조사 강화로 속도와 밀도를 관리하는 중이다. 즉, 정책 측면에서도 외국인은 절대 악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국지적 과열을 막는 관리 대상 정도의 포지션에 놓여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시장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체크하면 좋은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보는 단지에서의 비중을 따로 보자입니다. 전국 0.53%라는 숫자는 참고용 평균값일 뿐입니다. 실제 대응에 중요한 건 내가 관심 있는 시군구, 동, 내가 매수를 고민하는 단지에서 외국인 거래가 실거래 상단을 얼마나 차지하는지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최근 1, 2년치 거래를 쭉 내려보시고 신고가 상단 쪽에서 외국인, 법인 거래 비중이 유독 높은지를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되게 높게 나오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과장돼 있거나 규제 변화에 민감할 수 있다는 힌트 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와 커뮤니티 정보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겁니다. 중국인이 어느 단지 싹쓸이, 외국인 매수 폭증, 이런 표현들은 헤드라인용 언어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전국 비중은 여전히 0.5%대이고 수도권 중심, 특정 단지 중심의 현상이라는 점을 항상 같이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사 하나, 커뮤니티 글 하나의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뒤집기보다는 이 단지, 이 구간에서는 외국인 수요가 레버리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의 시각으로 한번 걸러서 보시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세 번째, 거시 변수와 국지적 증폭기를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금리, 소득, 인구, 공급 같은 변수들은 집값의 기본 방향을 만드는 힘입니다. 반면에 외국인 매수, 법인 매수, 갭 투자 같은 것들은 특정 구간에서 가격을 증폭시키는 힘에 가깝습니다. 이 두 층을 섞어서 보면 판단이 굉장히 흐려집니다. 그래서 시장을 볼 때는 지금 이 시기, 이 지역의 기본 방향을 금리, 소득, 공급이 어느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위에 외국인, 법인 같은 증폭 요인이 상단을 얼마나 올려놓고 있는가, 이렇게 두 번 층을 따로 떼어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보면 외국인 매수는 과장도 축소도 아닌 전국 레벨에서는 0.5%대의 작은 변수이지만 특정 단지, 거래에서는 가격을 과장되게 흔들 수 있는 증폭기다. 이 정도 포지션으로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보면요. 외국인 보유 주택 비중은 전국 기준 0.53%.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 특정 단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체감이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고 장기 가격 방향은 여전히 인구, 소득, 금리, 공급 같은 거시 변수가 더 중요한 축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평균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들어가려는 그 단지에서의 비중과 패턴을 꼼꼼하게 보시는 게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시장 뉴스를 해석하는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수는 빠르게 변하지만 구조는 늘 천천히 움직입니다. 오늘 내용이 시장을 볼 때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